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로 했다. 전격 합의했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또 오른다. 그래요. 이건 대체 사골곰탕도 아니고 몇 탕을 해먹는지. 만난다 했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계속 끝없이 반복이죠. 버드나무 아카시아 잎 하나 쫙 꺾어가지고 가지 꺾어가지고 거기서 이파리 할 때면서 시진핑 트럼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그때마다 지수가 난리를 지기고 있어. 지금 이런 시구. 그러면 이달 말에 또 결국은 만나기로 했다 전격 합의했다 하는데 그죠? 어때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합의 보는 거죠. 합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국인 LG 에너지 솔루션 전격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딱 근로자들 체포해가 그랬죠. 지금 미국의 차이나타운에서 비슷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전쟁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복면가스 쓰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 들고 가서 사람들을 확 다 잡아가. 누구냐? 노점상. 구루마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어디 가나 보면 짝퉁 시장 다 있죠. 그죠? 짝퉁 시장. 명품 짝퉁 만들어 파는 거리. 차이나타운에도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짝퉁 만드는 사람들 시장 교란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다 체포했다는데 그게 대체 뭐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막 체포를 했어. 군인들이 총 들고 가서 짝퉁 판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시진핑이 그거를 전달을 못 받았을까요? 뭐 하는 거죠? 중국의 어떤 하교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경주에서 잘해보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롱당한다, 조롱당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을까요? 그죠? 사람이란 거래요. 어떤 협상을 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를 해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이런 상황하고 다른 거죠. 트럼프는 자기는 어떤 협상의 고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 전술이다 하는데 상대방은 조롱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트럼프의 패착. 트럼프는요, 어설프게 손자병법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그냥 혼자 전략 전술을 짜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전략 전술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전문용어로 지눈깔이 쥐가 찌르는 이런 전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설픈 사기꾼들이 뒷주머니에 뉴욕타임즈 딱 꽂고 다니면서 지식 있는 척 흉내내고 딱 펼쳐놨고 커피숍에서 그거 보는 척 하고 있죠. 트럼프가 딱 그 정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무슨 고도의 전략 전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무거나 아니더라. 진짜 너무 좀 수가 낮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 트럼프 이래 만난다 하니까 시장은 반응은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굉장히 오히려 더 우려가 돼요. 우려. 일단은요. 시진핑, 트럼프 이래 딱 봤을 때 둘 다 코너에 몰려 있어.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거 실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진핑이 일기 때 진출했을 때 시진핑에서 자청령 우백호 현무 주자 쫙 끌고 그 거대한 어떤 힘을 유지했던 그런 사설들이 지금 다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전부 숙청. 무슨 뇌물 비리 혐의, 무슨 혐의, 부패 혐의 다 실각을 당하고 있어.
시진핑만 남아있어요. 고립물. 근데 왜? 중국이란 나라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좀 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죠? 중국이란 나라는 뭐 삼합회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 정치를 하다가 주석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원로회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이끄는 주석도 있고, 그 뒤에서 원로회가 있고, 원로회에서 암묵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아, 요거는 좀 심하다 싶으면 얘 바꿔야 되겠다 하면 원로회에서 개입을 한다. 뭐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진핑한테 위기가 아닐까. 왜냐하면요,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세계 공장, 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해서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많은 임금을 받아서 중국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 공장들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는, 그죠? 중국한테 너희들이 세계 공장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길을 터줬어.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에 욕심이 생겼죠. 우리 위에나도 기축통화를 하면 되지. 왜 안 돼? 세계 중심은 중국이야. 우리 기축통화 할래? 덤벼들었죠. 미국이란 나라는 여야 떠나서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국가는 절대로 살려두질 않아요. 용서한 적도 없고. 그거는 여야가 동일한 공통분모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도 트럼프 때도 안 바뀌어요. 계속 압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중국한테 기회를 준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압박을 한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 그래서 이 합의라는 건 없다. 경주 이번에 왔어도 뭔가 뭐 획기적으로 뭔가 툭 튀어나올 만한 것은 없다. 저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 중국이 한번 보인, 그죠? 한번 보였던 그 발톱을 봤거든요. 숨겨놓은 발톱을 받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기 때문에 이제는 저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하고 결국은 자기를 다치게 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어중이 떠중이를 데리고 와서 막 어르고 달래고 칭찬하고 막 이러면서 키워줬어. 키우고 점점 똑똑하게, 그죠? 스마트하게 키워가지고 먹고 살라고 돈도 줬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한테 고마워할 거야. 굉장히 고마워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이제는 나도 똑똑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지금은 이제 너 없어도 괜찮아. 왜? 나는 지금 현재 돈이 많아. 살림살이가 나아졌어.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굳이 뭐 답답하지 않아. 지금 너하고 관계 끊어도 뭐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이미 나는 옛날엔 내가 아니야. 발톱을 들고 덤벼들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고를 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지켜보니까 이제는 양쪽 발톱 다 들고 나도 기축통화 할 거야 하고 덤벼들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차단,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옛날로 돌아가도록 딱 두는 거예요. 다 뺏어오는 게 아니고 차단해버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멸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거대한 공장들이 다 스톱됐어. 안 돌아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중국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놨어. 그걸로 미국 국채도 사고 곳곳에 투자를 하고 많은 돈은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해요. 국민들은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내수가 안 도는 거예요. 수출도 못하고 내수도 안 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게 중국의 지금 현실이다. 근데 그 돌파구도 안 보인다. 유일한 돌파구는 다시 옛날처럼 공장이 돌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출도 안 돼. 그죠? 미국이 다 잘랐으니까. 수출도 안 돼. 그런데 다른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게 중국의 입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런 거 어때요? 불만이 폭발을 하죠. 그 불만이 폭발을 하니까 시진핑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1기, 2기, 3기. 지금, 그죠? 뭐 유신체제 같이 엄청나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막, 혼자서 뭐 자기만 잘 되려고 막 독주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뭔가 터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의장국이 또 중국이니까, 다음 의장, 그죠? 개최국, 그 의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뭐 2인자, 3인자 보낼 수도 있는데, 시진핑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도 지금 답답하다, 위기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 트럼프를 만나는 것보다는 한국과 뭔가 교류, 를 확대를 하기 위한 목적, 한국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 한국한테도, 그죠? 너희도 지금 트럼프가 갈구고 있잖아. 트럼프한테 갈굼 당하고 있잖아. 근데 뭐하러 미국만 쳐다봐. 중국하고 힘을 합치자. 우리 둘이만 시장을 서로, 그죠? 열고 해도, 교역을 해도 충분히 살 길이 열려. 꼬시러 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꼴은 못 보죠. 그래서 또 쫓아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진핑과 합의를 보겠다. 이거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손잡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미친 듯이 쫓아오지 않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그런 관점. 그래서 이 경주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뭔가 획기적인 게 튀어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시진핑 트럼프 만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막 기대치를 갖고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죠? 그 이제 경주 에이펙 회담 열리니까 거기에 막 둘 다 온다 하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찌라시 막 날라오겠죠. 그걸 보고 매수 이거는 아니다. 위험하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트럼프의 독주를 막을 수 없냐? 그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지금, 그죠? 예전에 무슨, 십상시 하듯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하워드 루트닉, 뭐, 상무장관이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둘이가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다 휘두르고 돌아다니죠. 웃기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죠? 완전 무슨, 삥 떠돌 다니는 거. 학교에 보면 일진들 있죠. 일진들 하는 것 같아요. 막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돈 내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요. 관세, 말이 좋아 관세지요. 저는 그 관세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거는 관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공을 요구한다. 그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관세라는 건 뭐죠? 뭔가 합의, 뭔가 어떤 절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합의, 절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내. 내가 알아서 쓸게. 트럼프 비자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관세라는 그래요. 3,500만 달러 내놔. 그 돈 갖고. 그 돈 갖고, 한 500조 되는 돈 갖고, 내가 알아서 쓸게.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그거 뭘 하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너희들은 돈만 내면 돼. 그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500조 뜯어가지고 그걸 누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네들이 그 돈 500조 쥐고 있다가, 그죠? 마음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공화당에 어디에서, 야야야, 뭐, 여기, 우리 공화당 인맥이야. GM에다가 돈 좀 투자해. 오케이, GM 오래 해. 너가 얼마 필요한데? 한 100조 줄까? 100조? 갖다 쓸래? 그런 식이라는 거. 근데
GM에서 그거 날름날름 먹고, 그냥, 이거 다 날렸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업 실패했어. 어떻게? 뭐 괜찮아. 뭐 할 수 없는 거지. 한국한테 전해가지고, GM에 100조 줬는데 이거 다 날려 먹었대. 없대. 이익이 났으면 이익금 50대 50을 배분하려 했는데 이익 난 거 하나도 없대. 그래서 배당도 없어. 그죠? 4년, 트럼프 4년 임기 다 끝나니까 그 500조 다 날려 먹었대. 그냥 다 날렸대. 없대. 그럼 뭐 어디 가서 뭐라 이야기해요? 이런 협상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안 하는 게 맞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요. 일본도 말은 뭐 우리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거기 보면 기간이 없어. 기간이. 트럼프가 요구하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되어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그거를 일본에서 검토했어. 합당하면 돈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기간이 없어. 트럼프가 요구를 했어. 검토 중. 언제 할 건데? 검토 중.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 중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어설픈 계약이라는 거죠. 관세 협정이. 근데 뭐가 되겠어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맨날 며칠 예전에 그죠? 한미 FTA 체결할 때 자동차 하나 갖고 검토하고 협상하고 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한 8개월 이상 걸린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도 아니고 모든 물품을 다 하는데 아무도 없어. 오로지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두 사람이 다 하고 있어. 뭐 검토가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멍멍이 구라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협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래서 시간만 질질질 끌면 돼. 그래서 이 정부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질질질 시간 끌고 있어. 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광지 가면 관광지 입구에서 그죠? 처음에 올라갈 때 그죠? 이 호박 한 개, 이 호박 한 개, 만 원, 싸다 만 원, 아무도 안 사. 어떤 사람 사겠죠. 그럼 9,000원, 8,000원 막 해. 나중에 쭉 관광 다 하고 내려올 때 나갈 때 딱 보면 그죠. 관광버스 타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이 호박 10개 만 원, 20개 만 원 팔고 있어요. 트럼프 전략은 협상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깎아주고 나중에는 뭐 그죠? 지 어떤 업적 이런 거 만들려고 뭐 말도 안 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협상을 하되 그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버텨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중국이 그죠? 막강한 카드를 내밀었어. 중국이 기축 통화를 도전을 하면서 미국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급소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중국이 찔른 카드는 히토류죠. 히토류. 이 히토류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돈 내나 삥 뜯으러 다니고 일진 행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뒤에는 그죠? 일진이 뭐 똑똑해요. 일진을 왜 무서워해요? 그냥 주먹이죠. 주먹. 폭력.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폭력, 그건 어디서 나와요?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 달러와 군사력. 기축통화라는 이 달러의 힘과 군사력이 미국을 일진 행세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토류는 그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힘을 부여한 원소재예요. 히토류가 없으면 무기를 못 만들어. 그죠? 그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무기는 노후화되죠. 미국이 반도체를 그죠? 수출 못하게 막았다 하니까 중국이 그거를 그럼 너희도 반도체를 못 만든다. 히토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실상은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리셋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모든 미국은 더 이상 히토류가 없으면 무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 스톱이에요. 군사력이 무너진 미국.
그 다음은 뭐죠?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달러를 잃어버리고 군사력도 없는 그냥 거대한 비계 덩어리의 국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토류로 치고 들어가니까 미국은 그죠? 어때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쫓아오는 거. 그렇지만 그죠? 중국을 다시 옛날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히토류에 대한 공격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히토류가 그죠? 말처럼 히토류가 진짜 귀한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히토류 뭐 표현을 하니까 히토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금속이죠. 금속. 희귀한 금속. 근데 실제 희귀하지도 않아요. 넘쳐나. 전 세계의 히토류 매장량이 한 9천만 톤. 근데 그 전 세계 매장량이 한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400만 톤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어. 그 말은 뭐죠? 나머지 4,600만 톤은 중국 외에 다른 데에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죠? 아무 때나 가도 다 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도 아니죠. 넘쳐나 흔해 빠진 히토류인데 근데 왜 그 난리를 치기느냐? 이게 생산 단가. 그죠? 히토류라는 이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쉽게 표현하면 그죠? 우리가 커다란 트럭 강에 가서 그다란 트럭 한 대만큼 흙을 퍼내 가지고 그걸로 막 채로 걸러 끝없이 그러고 하다 보면 완전히만 좁쌀만한 금덩어리 하나, 금덩어리가 아니죠. 금조각 하나 추출하는 거예요. 한 트럭만큼 퍼내서 하루 정도 해야 된다. 그만큼 히토류에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금속 자원이 작은 거예요. 추출량이 엄청난 그죠 양을 퍼내서 가공 하다 보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돌을 두드리 깨가지고 그거를 전부 갈아내서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촌에서 그죠 두부 만들듯이 자연이다 보면 그죠 콩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거 두부 만드는 과정이 있죠. 막 그런 식이에요. 그 거대한 돌을 전부 갈아내는 거야. 갈아가지고 걸러내고 정제를 거쳐서 히토류 원하는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미국도 옛날에는 히토류 생산을 했어. 근데 다 포기했죠. 왜? 일단 이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 인권, 뭐 환경 파괴 이런 쪽으로 계속 거론이 되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폐기. 그리고 수지 타산도 안 맞아. 너무 얘는 완전히 막 3D 업종 중에서도 최상위 3D 업종인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나 뭐나 감안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나 어떤 이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 30년, 40년 전부터 중국은 계속 투자를 하고 해왔으니까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원가 경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동차고 로봇이고 스마트폰이고 냉장고고 전자제품 어디 안 들어가는 게 없어. 다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수지 타산에 안 맞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죠? 그 4,400만 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600만 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가공을 해봐야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그죠? 정제를 할 때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정제 90%를 중국이 해주는 거예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히토류 생산량이 한 39만 톤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70%가 27만 톤이 중국이 생산을 했어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국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한 70% 했으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겠네? 물론 하고 있죠. 뭐 호주 같은데 이런 데도 하고. 요즘 최근에 그죠? 우리가 로봇 열풍이 막 일어나니까 로봇 테마가 짜고 열심히 떠들고 막 하죠. 그런 로봇도 따지고 보면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 네오디듐이라 그러죠. 그 네오디듐 맞나? 맞네. 네오디듐 그 연구자석.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만드는 네오디듐. 요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로봇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전기차도 못 만들고 다 스톱이야. 그죠? 네오디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진짜 뭔가 좀 있나 싶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실제 테마로, 그죠? 테마로 한 번씩 막 까짝까짝까짝 움직여. 움직이지만 실제는 그냥 없어. 진짜 제대로 생산하는 것은 그 보니까 충북 오창에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느 회사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호주,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호주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엄청나게 생산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 2공장, 3공장 확장 기로를 가고 있던데 아쉽게도 이거는 국내 기업하고는 연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식.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이 히토류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무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도 있는 극강의 무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섣불리 갈굴 수가 없어. 잠깐 약점을 파고드니까. 그죠? 뭐 대두. 요즘 뭐 대두 때문에도 난리긴 난리지만 실제 대두는 그냥 애교고 실상은 그죠? 히토류.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무기다. 그래서 트럼프도 미국도 함부로 중국을 막대하지는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요. 최악의 경우가 있어.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일단은 제껴놔야 돼. 한국을 집중 포화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잘못하면 중국한테 달라붙을까봐. 그래서 적당히, 그죠? 적당히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간을 보고 있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하고 협상 끝난 이후까지 적당히 간 보면서 최소한 방해를 안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서, 그죠? 시진핑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대립관계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덕이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원만하게 잘해서 좋은 결과로 타협을 딱 봐버렸다. 그럼 이제는 남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의 행포가 극에 달하는 거죠. 바로 원투펀치, 바로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온몸으로 맞아야 돼. 그게 현실. 그래서 미중, 그죠?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해서 우리가 와 열광하고 그게 과연 그게 호재인가?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협상을 잘하면 만약 협상이 불발되면 불악재라고 주식이 빠질 것이고 협상이 잘 됐다고 하면 겉으로는 한호할 줄 몰라도 그 실상은 우리나라는 초죽음이야. 우리나라만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 중국과 미국은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그죠?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가 에이펙을 미리 예상을 해서 막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지수가 왜 계속 오르냐? 그거는 말씀드렸죠. 파생상품. 그런 거 다 외인들이 갖고 노는 거다. 방향은 상방으로, 그죠? 오른다에 배팅을 쳤을 뿐이지. 뭔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나 아무것도 없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환율부터 1430원을 돌파해버렸죠. 그만큼 지금 불안 요소인데,
그런 요소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환호를 할 것인가? 지수 올랐다고 흥분을 해서 주식을 살 것인가? 이게 아니다. 지금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하고 협상은 영원히 삐딱선을 탈 것인가? 안 좋은가?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를 시진핑이 히토류를 갖고 설치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피해보는 가장 치명적인 업종이 자동차야. 왜? 미국 내에도 자동차 회사가 엄청나게 많고 일본도 있고 엄청나게 자동차 회사들 많아. 널려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래도 미국이 답답할 거 1도 없어. 그러니까 갈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그죠? 어찌 보면 치명타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죠. 젤젤젤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외. 근데 그 외에,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관세, 미기 봐. 거기에 맞춰서 나는 가격 올릴 테니까. 누가 죽나 한번 볼래? 해볼까? 덤비 들죠? 삼성전자, 덤비 들죠? 미국에서 어떻게 해? 미국에서. 트럼프가 요즘 잘하는 거 있죠? 지분 내놔.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줄 테니까 너그 주식 내놔. 지분 내놔. 요구하죠. 삼성전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쌩 까고 무시해버리죠. 정치는 정치고 시장 논리 시장 논리고 바로 쌩 까고 무시해버리고 아나 지분하면서 가격이 30% 인상. 그죠? 바로 받아쳐버리죠. 그게 삼성의 힘이에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힘이죠. 반도체 못 건드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주도권 우리가 아무리 엔비디아만 난리 치고 설치고 어쩌고 해도 누가 만들어주는데. 요리 레시피 들고 있으면 뭐예요? 본초 강목 들고 있으면 뭐예요?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죠? 레시피가 있어 본들 그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전 세계 70%인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도 죽어. 그럼 미국도 알아요. 그러니까 못 덤벼요. 조선 강점이 있죠. 미국은 이미 조선 불가능. 그죠? 원전 기술 있으면 원전 못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 우리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못 해. 근데 우리가 너무 고개 숙이고, 그죠? 하니까 깔보는 거야. 이런 것도 같이 죽자고 맞받아 치면 오히려 깨갱깽하고 꼬랑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 관세 협상 안 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이건 잘못된 방법, 생각. 그죠? 우리의 강점을 갖고 당당하게 협상을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그죠? 고통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지. 그죠? 트럼프가 해라는 대로 다 했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했어도 안 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이런 시기에, 그죠?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면 돼요. 주식을 반드시 주고도 매수를 해라. 법 없죠? 멈추면 돼. 그래서 지금은 멈춰서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죠? 연일만 지수 올라가고 오늘 100포인트 올랐다 하니까 막 안절부절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거는 번전인데. 지수는 맨날 올랐대. 내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정권방송 이런 데 털면 전부 찌라시 막 날려. 주식 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거 아닌갑다. 이거 팔아보고 또 이거 팔아보고. 결국은 그죠? 대형주들 사상 최고가야.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에 막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2차 전지도 막 오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 보여요. 그럼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 왜? 10월 달부터 테슬라 안 팔릴 건데. 그럼 우리나라 차는 잘 팔리느냐? 그럼 그거 어디 가서 팔아먹고? 그죠? 뻔히 보이는 건데. 그래서 뭐 오르든지 말든지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이야 투기를 하든 말든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되면 또 공모주, 그죠? 공모주 도박판 쫙 공모 이제 시작돼요. 아이고 나는 뭐 공모주 참여도 안 하고 안 살 건데 뭐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개인들은
아니면 기관들은 공모주가 들어온 데서 새로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버려.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공모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깨지는 거야. 피자 한 판을 10명이서 먹고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와요. 야, 신입이 들어왔어. 11명이 먹으래. 조금이니까 또 한 명 또 들어왔대. 12명이 먹으래. 어느 순간 보니까 막 20명, 3명이 더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하나는 똑같은데, 양은 똑같은데, 사람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게 공모주예요. 그게 지금 코스닥 꼬라지고. 그런데,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기관들, 이런 사람들 뭐냐. 이상하다. 그냥 코스닥은 소외야, 소외. 소외 당하고 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절대 말하지 마. 시시시시시 하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협회. 상관없어. 뭐 망하든지 말든지. 코스닥 계속 등록해가지고 등록비 받아내고 우리만 내 있을 때만 멀쩡하면 괜찮아. 계속 공모주 집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죠? 대국민 사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코스닥의 현실.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뻔히 보이는데 그 뭘 믿고? 그러니까 그냥 그죠? 도박판 코스닥은 그냥 막 적당히 기관들 공모주 놀이하는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코스닥은 점점 손을 떼야 돼. 비중을 줄여야 돼. 코스닥은 점점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죠? 남아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배당소득, 그죠? 분리과세 이거는 곧 할 거다. 부동산을 두드리 패고 쪼으면 쪼을수록 결국은 뭔가 납득할 수 있는 활로를 뭔가를 정치를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고 부동산을 용인할 수 있는 그죠? 뭔가 활로. 그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이 한번 다시 뜬다. 앞전에 그죠? 지주회사 왁 뜨듯이 다시 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나 뭐 고점에 있는 거 그거 쳐다보고 부러워서 쫓아가는 것은 죽음이다. 그건 안 좋다. 그거는 투기다, 투기. 물론 가서 돈 내고 돈 먹게 해가지고 딸 수도 있어요. 딸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투기를 하고 싶으면 각자 선택이에요. 가서 한 판, 그죠? 고수도 한 판 치고 온다. 뭐 그거는 각자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건 아니다. 안 좋다. 그래 보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제일 안전한 데가, 그죠? 덕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종목들 대형주, 독주 하니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배당, 고배당주 이런 것들 막 집어 던지고 그 투기하러 막 가. 그러니까 덕분에 가격이 막 떨어져.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야금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거 들고 가는 거야. 배당 받으면 되지. 그죠? 지금 어때요? 배당에 대한 개념, 이 배당에 대한 개념은 따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배당주에 대한 개념은 따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배당주만 따로 분류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배당주는 지금 그죠? 큰 개념으로 보면 은행에 1년 동안 12달 동안 놔둬야 2.5% 주는데 지금은 11월, 12월 2달만 기다리면 6% 줘.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 얘는 나왔어. 뉴스에 나오는데 국민은행에서 특별 상품을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상품은 1년에 2.5%를 줬는데 이번에 나온 상품은 11월, 12월 2달만 이어두면 6%를 주겠다. 줄이, 그죠? 줄이 아마 저 지구 끝까지 갈 거예요. 대한민국은 몇 바퀴 돌겠죠. 전 국민의 돈 싸지머리가 다 집어일 거야.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 2차 전지 사러 가지 그걸 좋다고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일단 어떻게 해요? 같이 외면하고 2차 전지에 덤벼든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고 야금야금 주워 모은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 왜? 지금 사도 배당률이 대충 6%인데 사람들이 막 팔았어. 그러니까 떨어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7%, 8%, 9%, 10%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배당주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 그런데 잘 골라야 되는 거. 모든 것이 다 적용된다. 그건 아니죠. 배당을 준다는 건 실적이 좋아야 돼.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하든지 더 좋아야 돼. 그래야 작년만큼 배당을 주겠죠. 그래서 실적이든 뭐든 보고 다 선별해서 골라내야 돼. 그리고 배당도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다 틀려요. 배당 주는 시기가. 근데 지금은 12월 달, 12월 27일 기준으로 배당 주는 애를 사야지 2달 기다리는 거죠. 근데 4월 달 주는 애를 지금 또 사놓고, 그죠? 아싸, 배당주 투자해놨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 내 배당주는 계속 떨어져. 왜 떨어져? 미치고 발작 뛰고 한장하겠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12월 27일 기준에 배당주를 우선적으로 사야 돼. 그러면 그거 먹고 적당히 오르면 팔고 1월 달 거 옮겨 타. 그러면 한 1월 초쯤 되면 또 오르기 시작해. 그거 팔고 2월 달 거, 2월 달 거 팔고 3월 달 거, 3월 달 팔고 4월 달 거. 그러면 그 배당주 투자만, 그죠? 10, 11, 12, 1, 2, 3, 한 6개월은 배당주 투자만 해서 먹고 살 수도 있겠네? 이래 되는 거죠. 배당주는 분기 배당, 그죠? 그러니까 3, 6, 9, 12, 4번 해주는 애도 있고, 2번 해주는 애 있고, 다 성격이 틀려요. 제각각. 그거를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잠시 한번 끊었다 해야겠습니다. 너무 길면 좀 편집하고 이런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